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같은 땅, 같은 피, 같은 언어를 가진 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철저히 통제된 사회 속에서 시간을 멈춘 채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민족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남과 북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선택이 한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갈림길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 전에 새로운 분단의 씨앗이 뿌려졌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냉전의 전선 한가운데로 던져졌던 겁니다. 북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김일성이 빠르게 권력을 잡았고, 남에서는 혼란 속의 이승만이 미국의 후원을 받아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 다 임시적인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국가로 굳어졌습니다. 북한은 혁명과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지주와 자본가의 땅을 몰수하고 모두가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외쳤죠. 하지만 그 평등은 곧 통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김일성은 토지 개혁과 숙청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혼란과 부패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초반에는 불평등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개인의 자유와 경쟁이 점차 사회의 동력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평등을 외치며 불평등한 권력을 만들었고, 한국은 경쟁을 택하면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전쟁은 민족의 비극이었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체제의 충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죠.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남한은 폐허 속에서 경제 재건에 몰두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길이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격화되었고 교과서와 방송은 오직 그의 업적만을 찬양했죠. 사람들은 김일성을 신처럼 믿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은 차단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독재 정권이었지만 그가 이끈 경제 개발 계획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수출 중심 산업화, 교육 확대.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는 단 몇십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 정치적 억압, 그리고 1980년 광주에서의 피해 진압까지 한국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다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세습은 왕조의 형태를 띠었고 체제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나라는 폐쇄된 경제 속에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도자 숭배는 더 강해졌습니다. 김정일은 음악과 영화로 대중의 감정을 조작했고 김정은은 군사력과 핵무기로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했죠. 반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국민이 거리로 나와 독재를 끝내고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된 순간 한국의 역사는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었고
K-POP과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며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개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핵개발과 군사력 과시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어졌죠. 인터넷은 통제되고 외부 정보는 차단됩니다. 오직 선전 매체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 몰래 퍼지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같은 시대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단지 체제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도자의 선택 때문일까요? 사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의 국제 정세, 냉전, 미국과 소련의 경쟁, 중국의 부상,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를 선택했고 북한은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는 혼란을 낳았지만 동시에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통제는 안정처럼 보였지만 결국 쇠퇴를 불러왔습니다. 남과 북의 길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체제가 아직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모시며 같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동안 다른 길을 걸어온 경험을 합쳐야 합니다. 남한의 자유와 북한의 공동체 의식, 그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까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비교는 인간이 만든 체제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집중된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지난 70년의 한반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릴 날이 올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까요? 서로 너무 달라져 버린 남과 북, 과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같은 한반도 위에서 전혀 다른 미래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단은 단순히 국경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갈라놓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북한이 개방을 택했다면, 혹은 남한이 자유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만약이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해 긴 세월 동안 적대했지만 결국 같은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미움도 우월감도 아닌 진실한 이해와 성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같은 민족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는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짜 역사가 될 것입니다.